부하 직원이 구속되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한 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 대응만 구속하는 것입니까? 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사업 의혹. 그젯밤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자 어제 이재명 지사는 인사관리 책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장동 의혹에 대한 사과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인사 유감을 표명한 날 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까지 언급한 것인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죠.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재명 지사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관리 책임을 들어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한 건데 저희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했어요. 최순실 씨 관련된 사건이 이제 터지자마자 그때 연설문 이런 보도 있었을 때마다 예. 며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 끊고 이제 사과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대국민 사과 유감 표명을 하고 했었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지사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제 특검도 해야 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벌써 쓰고 지나가겠다? 좀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빨리 쓸었다? 그러니까 쓸고 나서 또 이제 눈 쌓이면은 또 이게 이제 사과라는 것도 유감 표명이라는 것도 가볍게 할 것이 아닌데 지금 먼저 치고 나오고 어제 이재명 지사가 건 프레임이 뭐냐면요. 나는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선에서 높은 득표를 얻었다. 가장 최근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나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면죄부를 주고 계신 거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저희가 봤을 땐 뻔한 수죠, 그거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 지지율에 타격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걸 텐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국정농단 때도 그때까지는 경고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수사 들어가고 이번에 보면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배임의 혐의도 이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에 대한 배임이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캐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한 번에 꼭 그 유감 표명이나 사과 그칠 상황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감 이번에 하나로 끊어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급하게 아까 말했던 일련의 과정이 예.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관리 책임을 들어가지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동일한 시기에 경선에서 우리 당원들이 날 믿어줬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계속 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성급하고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지사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한 전 직원이 뇌물 받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한 전 직원이라는 비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는 한 전 직원과 그런 어떤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이런 특정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계자라고 언급한 거는 뭐 차치하고 본인이 이 사업의 진척에 대해 가지고 여러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서명을 한 것이 이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제 한 전 직원 한 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인사 책임 이런 정도만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이재명 지사는 제가 소위 1번 플레이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본인이 설계자라고 언급한 것 그리고 본인이 이런 화천 대유 관련한 여러 보고를 받으면서 그 문서에 대해 서명됐던 것 이런 걸 봤을 때 그 관계보다 가깝다. 어제 보니까 뭐 노벨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했던데. 그 뭐 노벨이 화약 만들었다고 해서 9.11 테러에 대해 노벨이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비약을 가지고 누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정상적인 그런 어떤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비약입니까? 심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퀴를 만든 사람은 모든 전 세계 자동차 문제에 뭐 저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굉장히 비약이고 성급해 보인다. 제가 어제 다른 데다가 비유했지만은 이거는 이런 화천대유라는 이런 회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곳이 계속 시행한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다이너마이트는요 노벨이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엔 터널을 뚫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될 요소라도 있는 거지 이거는 이 방식 그 자체는 불량식품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만든 사람 이 방식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가 측근도 아니다. 그냥 아이디어가 좋아서 기용한 사람이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즉 측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꼬리가 잘릴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책임이 뭐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으나 유동규 씨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유동규 씨는 여러 정황상 상당히 이재명 지사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정치 행보 속에서 예를 들어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를 사장이라고 사실상 부르면서 어떤 정치 이벤트 때마다 사람도 많이 끌어다 대고 당원 모집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은 사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도로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지 저라고 뭐 정치하면서 그런 사람들 안 받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측근 또는 비선이라 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충분히. 측근뿐 아니라 비선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진짜 비서실에 없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게 비서실에 있어야만 측근이냐. 그럼 이런 사람 비선이라고 하는 거냐. 최순실 씨 비서실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뭐 자꾸 흐리려고 하는 것 같다. 물타기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자꾸 지금 이제 국정농단 때 예를 네. 비유로 드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고 유동규 씨 보면서 최순실 씨, 최서원 씨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갈수록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그때 초기 단계에서요. 아까 말했듯이 연설문 뭐 최순실 씨가 입수했다. 최선 씨가 입수했다. 그리고 그 전엔 뭐였냐면요. 아니 어떻게 목에 메달을 걸고 가가지고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입시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예. 것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예. 다들 그게 탄핵의 일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쯤에 안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최순실 씨라는 분의 입김이 굉장했고 이게 드러나면서 이제 된 건데 아하.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거는 네. 사장을 실제 수행하고 예, 예. 최근까지 수행했다는 거는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또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을 이분을 임명했다고 하는 거,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언에 따르면 관광 관련 전문성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관광에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도 예, 이제 예. 몰랐다는 지적도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다 못했다. 뭐 따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관광을 하려 그러면은 중국인 대리 상품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념이 불명확한데 관광공사 사장을 했다. 이거야말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챙겨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측근이다, 비선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게 과한 주장이라고 분명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로만 뇌피셜로만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최순실 씨는 그저 연설문만 봐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때는 예.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좀 물어보는 사람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이실직고합니까? 그럼 본인이 봉고파직 당하고 셀프 유리한 시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간단합니다. 그렇게 떳떳하다 그러면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같이 규명을 하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상민 의원께서 먼저 이제 물꼬를 트셨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분들이 특검을 통해서 이걸 해소하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실 겁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셨죠. 제가 그래서 어제부터 이야기하지만은 뭐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지금 안 받으려고 할 테고 이낙연 후보라든지 예. 아니면 박용진 후보 같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양심이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추미애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 근데 그 박용진, 이낙연 두 분은 예. 특검 수용 의지를 빨리 밝혀줬으면 합니다. 자, 여기 특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윗선까지 연결된 이른바 몸통을 이재명 지사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로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이제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이나 아니면은 지금 상당한 고액 고문료를 이제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에게까지 네. 줬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내부적인 어떤 모순이 있길래 법률가들에게 이런 투자를 한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냥 의심입니까? 그냥 심증입니까? 아니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그 녹취로 이거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몇몇 곳에
또 같이 보냈다라는 얘기가 막 돌거든요. 혹시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보시거나 혹은 들으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받은 주체가 제가 확인하진 않았고요. 다만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주체가 누구인지도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예. 아주 특정해가지고 저희가 언급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아주 특정해가지고 누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수사기관에게 제출됐다고 하는 이상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맥락 속에서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이라든지 네네, 압수수색이라는 혐의가 것도 네. 저는 진행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어떤 저희 의지는 확고하지만은 검찰이나 아니면 다른 수사 주체들도 네. 최대한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빠른 수사를 진행했으면 한다.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전해 들었다. 뭐 그 정영학 씨가 저희 당내 누구에게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예, 예. 제가 누군지 수소문해봐도 그건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달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누군지 확인은 못했고 네. 다만 이야기 어떤 게 들어있다라고 전해 듣긴 하셨어요. 예. 거기 안에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전해드린 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몸통이라고는 그냥 일단은 심증만인 건가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그 이제 녹취록이 지목되는 것이고 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주체들을 네.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압수수색하자고 어제 그러셨어요. 이재명 지사 집 압수수색해야 된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그 김웅 의원 건 때도 그렇고요. 이 압수수색을 굉장히 빨리빨리 들어왔었어요. 야권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데 여권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히 유동규 씨 압수수색할 때 보면은 뭐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다느니 뭐 이런 거 사실 문재인 등부 들어가지고 검찰의 핸드폰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라 하는 거는 독직 폭행이란 거에 나올 정도로 어디 수사하러 들어가가지고는 몸을 날려가지고 핸드폰을 낚아채고 예. 어디선 창밖에 핸드폰을 던지고 예? 뭐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열정을 보여라. 그게 자택 압수수색이란 건 굉장한 건데 자택 압수수색 정도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뭐가 나와야 하는 거지 그냥 심증만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아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네.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임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배임이라는 게 어떤 단계에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했느냐 같은 것들도 검찰이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것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승인권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개연성이면 충분히 압수수색까지도 가야 한다. 저는 그렇죠. 지금 유동규 씨가 그때 그 일을 추진할 때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성남시의 어쨌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면은 저는 최소한 어떤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캠프 박주민 의원이 이 시간에 출연하셨어요. 네. 제가 이런 질문 드렸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논란이 커질수록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더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름 나오는 것만 봐도 곽상도, 원유철 이렇게 국민의힘 쪽 인사 실명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러시던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막 이재명 지사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봐라 니네가 날 아무리 두들겨도 난 지지율 오르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이제 MB식 해명입니다. MBC 개명이요? BBK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봐도 지지율 끄떡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MB 얼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세요? 지금 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것 아니면 예. 이런 의혹 사안이라는 건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MB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13년 동안 특검과 그리고 수사를 줄기차게 요구해가지고 한 번 결론 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뒤집으면서까지 이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것도 국민들이 보시겠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좀 더 수사를 잘할 것이냐, 실체를 잘 구명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라. 예. 사퇴하라 지금 계속 주문하고 계시잖아요. 사과하다가 이제는 사퇴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사퇴를 이재명 지사는 뭐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당연하죠.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관리 책임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만 이제 접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 판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특검에 대한 여론이 그 일부 예. 여론조사에서 거의 6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운하게 해명이 됐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은 그 민주당 내 경선 과정 중에서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이제 사실 자료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그래요? 아니 이것도 역사의 반복이라니까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박 대통령이 다 들고 있었고 그쪽에 다 들고 있었고 박 대통령 자료는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있었고 나중에 그거 10년씩 이제 다들 들고 터뜨리다가 지금 두 분 다 문제된 거 아닙니까? 아 그 녹취록 자료 이런 것들을 그 당내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다. 저는 뭐 녹취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그 언론에 보면은 예, 언론사들이 예. 단독 기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예. 야, 우리는 진짜 이 민주당 내 구조도 파악 못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지?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강한 의심이 갑니다. 지금 사퇴할 것 같다 얘기하다 지금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네. 그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자료가 예를 들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수사의 얼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수사의 진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언론과 그리고 저희 당도 이런 자료를 계속 취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의미 있는 자료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속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치열한 경선을 위해 가지고 다른 파벌이 당내에서 준비한 것보다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그 파벌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까질 것이고 이미 전 나오고 있다 봅니다. 조금씩. 결국은 사퇴 당할 수밖에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실체가 규명된다면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저희도 이제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일지 파악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준석 대표 취임하면서 새로 가입한 당원 많이 늘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 수가 최근 급증한 걸 두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가 모든 후보들한테 그 당원 가입 통계를 보내줬거든요. 네. 개괄적인 거를. 그걸 보면은 아마 이제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느낌이 들 텐데 특히 2030 호남에서의 가입자 증가세가 평소에 한 10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진짜 어떤 요인인가를 분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혹시 민주당의 역선택이 아닐까 민주당 당원들의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우려를 좀 나타낸 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온라인 당원 가입이 폭증해요. 그래요. 네, 저희 토론 방송 앞과 뒤에 저희가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저희가 인트로 영상, 아우트로 영상을 넣어놨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분석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밀한 통계를 이제 후보들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 분석 잘못하신 거라고 지금은 보시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분석하고 아니 어떻게 그 원래 부정선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예. 어떻게 투표율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숫자만 보시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윤 후보 측에서 그걸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그런 그렇게 생각을 보세요. 합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윤석열 후보는 그 손바닥 왕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쏟아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우스갯소리고 이슈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 이슈 메이킹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식 이슈메이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윤 후보가 아마 우리 후보들 중에서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후보로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예. 그 대중의 관심도 언론의 관심도 좀 뜨거운 게 아닌가. 근데 윤 후보도 좀 이 메시지 관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예. 이번엔 윤 후보보다도 그 왕자 논란 이런 거는 네. 그 대변인단이 참 한 3-4분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분들이 종편 패널 활동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좀 후보와의 정확한 확인보다는 즉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손가락만 씻었다 뭐 이런 답이 아니 틀렸다고 그걸 왜 임기응변으로 즉답을 합니까? 그거는 후보랑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일이었는지 알고 예. 후보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대변인인 거지. 예. 종편 패널은 그거거든요. 그 가가지고 무슨 질문이 나와도 3초내 답해야 되는 게 버릇이거든요. 예. 그거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당대변, 선관위, 그 선거 캠프 대변인이. 김용남 대변인 어제 그 얘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술렁거렸는데 좀 그거 잘못 대응한 거라고 보시는군요. 하여튼 그 사람이 훈련된 대로 간다고 종편 패널은 3초 내 즉답이 원래 원칙인데 그런 걸 너무 좀 하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10초 남았는데 예. 종로 출마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상계동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전히 상계동입니까?
저는 그냥 국회의원 진짜 그냥 해보려는 거였으면은 솔직히 지금같이 어렵게 정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